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학기 국제개발협력론 5주차 1교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는 4장, 교재 4장 국제개발협력의 수행 주체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원조 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과 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히스토리도 살펴보고 주요 또 국제사회에서 이 개발 원조가 어떤 주요 쟁점들을 어떤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 왔는지 그런 얘기들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주체, 누가 그러면 이 원조를 하는가? 뭐 우리가 다 얘기했던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주체죠. 원조를 주는 주체와 원조를 받는 주체. 주로 우리가 국가를 얘기했었는데 원조를 주는 국가와 원조를 받는 국가. 원조를 주는 국가를 뭐라 그럽니까? 공여국이라고 뭐 이렇게 좀 안 쓰는 말이지만 그렇게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자본이라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전문 용어이니까 뭐 익숙하게 자꾸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원조를 받는 국가는 아, 아, 수혜국, 수원국, 그래서 원조를 주는 국가, 공여국, 원조를 받는 국가, 수원국, 받을 수 도울 원자, 원조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수원국은 대체로 개발도상국들, 저개발 국가들이 원조를 받는 수원국이 되는 것이고, 원조를 주는 공여국은 선진국들, 좀 부유한 국가들이 되는 것이죠. 이 국가들의 분포가 지구를 놓고 보면 주로 공여국들, 부유한 공여국들은 북반구에 많이 속해 있고 원조를 받는 수원국들은 남반구에 많이 속해 있어서 그것을 남북이라고 해가지고 남북 관계 뭐 이렇게 또 합니다. 그래서 원조가 되어지는 그 역사적인 과정에서 수역 수원국들은 원조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국끼리도 수원국 중에는 원조를 주는 수원국도 있더라.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원조를 받기도 하지만 또 주기도 하는 그런 또 이중적인 위치에 놓여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그런 이중적인 위치에 있다가 이제는 완전한 공역으로서 원조는 받지 않고 원조를 주기만 하는 그런 국가로 탈바꿈했는데 그것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만 그렇게 스테이터스가 바뀐 국가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국가를 원조를 주고 받는 주체로 본 것이고요. 그러면 원조를 주는, 그러니까 이 원조를 수행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주체가 국가만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여러 부류로 우리가 나눌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각각 나누어서 한번 살펴본 것이 바로 이 4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유엔입니다. 유엔은 국가가 아니죠. 우리가 항상 국제관계에서 국가라고 얘기할 때는 주권 국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면 by definition, 그죠? 그 정의에 의해서 국가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한다는 것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 하면 주권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게 주권 국가라고 얘기 안 해도 국가다 하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국가라는 정의 자체가 주권이 없으면 국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는 것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엔은 국가가 아니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엔은 국가가 아니니까 국가 주권이라고 하는 국가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도 없고 주권이라는 것 자체도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엔은. 그래서 그게 이제 유엔의 가장 큰 한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엔 국제기구 국가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권 국가들이 공동으로 발족시킨 성립한 지구촌 최대의 국제기구 Governmental Organization 국가 간 국제기구인 유엔이 이 원조의 주체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요번 첫 시간에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 이 기구 안에도 다양한 하부 기구들이 있죠. 교재에 보면 그것들이 이제 나와 있죠. 유엔의 다양한 하부 기구들이 있는데 한번 앞부분부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엔의 산하에 보니까 유엔 개발 프로그램 UNDP 그죠? UN 디벨롭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UN 개발 프로그램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또 UN 무역 개발 회의 그러니까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라고 하는 UNCTAD UNCTAD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요. 이 기관이 우리 초창기에 대한민국에게 상당히 원조를 많이 한 원조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해가지고 WHO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ILO 뭐 이런 국제기구들이 유엔의 산하에 있는 유엔의 울타리 안에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은 국제기구이면서 그 울타리 안에 또 다른 다양한 국제기구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국제기구 위에 국제기구라는 또 그런 이중성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엔이 가장 그래서 큰 지구촌의 어떤 국가 정부 간 협력체로서 국제기구로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얘기한 이런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들이 다 저마다 자신의 기능 역할 분야에서 원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엔도 유엔의 이름으로 국제 원조를 하는데 유엔의 이름 아래 유엔의 깃발을 든 그 아래 또 다양한 이와 같은 ILO나 WHO나 UNCTAD, UNDP 같은 다양한 국제 기구들이 또 자신들의 깃발 아래 원조를 수행해 왔던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중복될 수 있는 거죠. 여러 주체가 일을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원조를 하는데 원조가 중복되고 또 중복된다는 얘기는 같은 재원을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원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유엔 내부에서도 상당히 문제적으로 부각되어서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들이 조직적으로 논의가 많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엔 기구 내에서도 이런 중복과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많이 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UN 개발 그룹이라고 하는 UN United Nations Development Group이라고 하는 조직을 UN 본부가 어디에 있죠? 뉴욕에 있죠. 맨하탄, 미국 뉴욕 맨하탄에 UN 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 내에 UNDG
유엔 개발 그룹이라는 조직을 1997년에 설치를 해서 이 유엔 산하의 다양한 유엔의 이름으로 실행되고 있는 원조들을 서로 이렇게 그 업무를 조정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엔 개발 그룹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다양한 유엔 조직 내의 하부 조직들의 어떤 원조를 하는 것들을 조정하고 협력하게 할 수 있는 통합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 개발 협력의 어떤 실무 기관들의 집합체로서 협력체로서, 그러니까 유엔 조직이 그만큼 방대하니까 그 방대한 유엔 조직 아래에 하부 다양한 조직들이 개별적으로 국제사회의 저개발 국가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중복되고 비효율적이니까 그 역할을 하는 그 조직들이 모여서 그것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조직들의 유엔 산하의 원조를 수행하는 다양한 국제 기구들의 어떤 실무 협의체, 뭐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엔 DP의 UNDP, 유엔 개발 프로그램이죠. 유엔 개발 프로그램의 사무총장이 이 UNDG의 실무 사무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엔 사무국의 사무총장을 대신해서 위임을 받아서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유엔 개발 프로그램의 사무총장이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천년 개발 목표, 유엔이 상정한 새천년 개발 목표 MDG라고 하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유엔이 달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재에 보면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UNDG 산하에 32개의 구성 단체들이 이루어져 있다고 교재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UNDG 내부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집행위원회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집행위원회 말고도 지원하는 분야, 관리하는 분야, 프로그램 하는 어떻게 원주를 할 것인가 하는 것들, 다양한 어떤 국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들이 이 그러니까 UNDP의 사무총장에 의해서 운용되는 UNDG의 사무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의 개발 원조를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또 수행하는 그런 주요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엔의 어떤 지구적 회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엔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국제 기구 중에서도 이렇게 유엔만큼 포괄적이고 국제 기구 위에 또 국제 기구라고 할 만한 국제 기구들의 국제 기구라고 할 만한 그런 조직적인 방대함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이 유독 비교적 다른 국제 기구에 비해서 상당히 지구촌 차원의 전 지구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국가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유독 더 유엔의 이름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그런 유엔의 역할들에 대한 요구들이 점점 확대되어 왔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특별히 80년대 말 90년대에 냉전이 종식되면서 이념에 의한 진영 간의 갈등은 없어졌지만 이제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갈등은 있었지만 그 예하에 있는 중소 국가들의 갈등은 그 갈등이 그 전쟁이 초강대국의 전쟁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려하는 이 초강대국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중소 국가들 간의 갈등이 억눌려져 있는 상태였었던 것인데, 냉전이 종식되고 한 축이, 소련이라는 축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 두 개 캠프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미국이 핵전쟁이라고 하는 인류 공멸의 그 전쟁을 두려워할 근본적인 동기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부의 기존의 수면 아래로 억눌렸던 중소 국가들의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억제되지 못하고 이제 표출되는 것이죠. 그렇게 표출되었을 때 이전에는 미소의 대결로 발전하지 않은 것을 두려워해서 이 미소가 그걸 억눌렀는데, 이제 그걸 억누를 이유도 명분도 없게 되니까 중소국가들 간의 갈등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냉전 이후에 많이 확대되고 되었던 것이 이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종 문제, 종교 문제, 문화적인 문제,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전에는 억눌려 있던 이념으로 눌려있던 다양한 민족 문제, 문화 문제들이 이제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을 중재하고 전쟁은 또 이렇게 해결하게 하고 하는 유엔이 바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엔에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어떤 기대도 커지고, 또 실제로 유엔이 감당해야 될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라든가 갈등 해소에 관한 그런 업무도 많아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점점 산업화되고 또 지구촌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개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개별 국가의 영역을 벗어나는 다양한 글로벌 레벨에서의 수준에서의 문제들이 더더욱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환경 문제라든가 어떤 뭐 기후 문제, 뭐 다양한 또 식량 문제,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기 더 다발적으로 또 심각하게 발생을 하게 되니 유엔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기대도 커지고 실질적으로 유엔의 역할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한계를 목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엔이라는 것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전에는 15세기에 1468년인가요?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의해서 주권 개념이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 주권 개념에 의해서 구축된 가장 근본적인 철칙이라고 할 만한 국제사회가 무정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인정하고 결코 거부하지 않는 거의 유일의 원칙이 있다면, 뭐 인권도 좋고 자유주의, 뭐 민주주의, 모든 가치들이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이 있지만 그 모든 가치들은 상당히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국가들마다 또 문화권마다 이 인권이라든가 자유, 개인의 자유, 뭐 어떤 뭐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어떤 지역이나 어떤 국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르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가 다 공유하는 그 유일의 그 철칙, 아이언로, 그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국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주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침해해서도 안 된다는 이런 철칙에 있어서만큼은 민주주의 국가나 비민주주의 국가나 뭐 그 이전에, 심지어는 그 이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 시장 경제 국가들이나 아니면 소련을 중심으로 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국가들이나 그 면에 있어서는 국가 주권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다 수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 주권이라는 이 원칙에 충돌을 위배되는 것이죠. 왜? 모든 이 최고의 주권이라는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국가, 민족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 국가가 연합해서 만드는 유엔이라는 것이 아무리 역할이 크고 어떤 조직이 방대하고 또 어떤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이 유엔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엔의 조직이 커지고 유엔의 어떤 역할이 커질수록 무엇과 충돌하게 됩니까? 개별 국가, 유엔의 구성체인 구성원인 국가와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무엇과? 주권과. 그러니까 주권 없는 유엔이 주권 있는 개별 국가가 아무리 작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거고 마지막 어떤 유엔의 결의나 유엔의 리더십을 따르지 않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 구성원 국가들 다수의 합의, 특별히 5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이라고 하는 5개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의 힘을 빌어서 다수를 차지하는 유엔 구성원들의 구성국가들의 합의에 의해서 어떤 특정 국가의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그 제재조차도 그 특정 국가가 결국에는 우리는 그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할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그렇게까지 한다면 국제사회 공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어떤 심지어는 강제력을 군대를 조직해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런 사례가 아주 소수지만 국제사회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별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지 못하고 개별 국가가 하는 행동 결정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강압에 의한 제재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유엔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다고요?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주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우리 국제 개발론을 얘기하면서도 어떤 국가가 그렇게 원조를 해줘도 기대하는 결과를 못 도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 정치 시스템이나 어떤 그 비민주적인 비효율적인 국가 정부의 조직 또는 부패 이런 것들이 주요 원인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개발도상국의 수원국 중에는 많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여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그 정치 시스템, 정치의 내정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한계. 사실은 그 한계 주권을 침해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이 국제사회의 개발 원조가 실질적으로 비효율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실을 우리가 또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엔의 역할이 더 확대되고 강화되고 필요로 요구되는 됨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확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국가 주권이라는
국제 사회에 지금 모든 국가가 공유하는 주권 국가 우선 원칙이라는 이 원칙과 모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유엔의 한계를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한계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또 효과를 볼 수 있는 원조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유엔의 숙제이고 또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이제 유엔의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UNDG, 그러니까 UN Development Group을 통해서 그 UN의 이름으로 원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통합되고 조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엔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UN 국제 개발 원조를 수행하는 공여 주체로서 UN 얘기를 했고 이제 금요일 날 2교시, 3교시를 통해서는 OECD, 그죠? 경제개발협력기구라고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OECD 내에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죠. 개발 원조 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라고 하는 DAC, 이것이 OECD, 그러니까 OECD 국제 협력 개발 기구도 원조를 주는 공여 주체인데 이 OECD는 주로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 원조 위원회를 통해서 원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OECD의 DAC 멤버로서 우리 개별적으로 원조를 하기도 하지만 또 OECD 조직을 통해서 또 OECD의 이름으로 또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원조 공여국에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 이 어떻게 원조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금요일 날 2, 3교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어려운 건 없으니까 다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동안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분야이기 때문에 좀 생소하지만 여러분이 책을 반복해서 천천히 읽으시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6주차부터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부산에서는 좀 더 동아대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좀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학교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주차까지도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7주차부터 어떻게 될지는 계속해서 결정을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학교에 귀 기울이시면서 눈을 기울이시고 수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학교의 웹사이트나 학교의 결정사항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함께 혼동 없도록 그렇게 잘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 수업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 궁금한 거나 뭐 그런 것들은 도어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면 뭐 우리 단톡방도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더 개인적으로 저하고 좀 보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서로 약속을 해서 우리 약속 시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두 명씩 서로 제 연구실에서 마스크 하고 보는 것들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수업하는 것을 좀 자제하자는 그런 취지니까 여러분 집에서 주로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좀 답답하거나 모처럼 학교에 한번 나오셔서 겸사겸사 한번 보고 싶다 할 때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추석 다가오는데 그래서 추석 때에도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냥 강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석 때도 그 추석 시간에 맞춰서 도어 시스템에 올라오시면 저도 미리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감기 이런 거 걸리면 참 곤란합니다. 증세가 비슷하니까 독감도 그렇고. 그래서 독감 예방 주사 안 맞으시던 분들도 이번에는 꼭 챙겨서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고대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